겸손하지 못한 자, 교만의 문패를 걸지 마라. 우리에게는 세 개의 손이 필요합니다. 오른손, 왼손, 그리고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겸손을 일컬어 인생을 돕는 제3의 손이라 부릅니다. 두 손은 눈에 보이지만 겸손은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며 세상에는 나보다 뛰어난 이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강해 보이는 게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놀라운 지혜에 관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겸손은 천하를 얻고 교만은 깡통을 찬다. 정말 오래된 말인데 이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오늘 한 노인과 장기 고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시면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전략이 이 안에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요, 한 노인이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큰 마을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노인이 사실 관청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였는데 글쎄, 이분의 눈길을 딱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바로 어느 개인주택에 떡하니 걸려있는 문패였죠. 문패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이 사는 집. 와,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죠. 근데 바로 이 대담한 선언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집주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줄은 이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 문패를 딱 본 순간 노인의 눈에는 장기 고수가 보인 게 아니었어요. 대신 아주 좋은 기회가 보였던 거죠. 자, 노인이 문을 두드리고 젊은 고수에게 장기 한 판 두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이 젊은 고수가요, 자기 실력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주 거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딱 봐도 행색이 추라한 노인을 보더니 얕잡아 보고는 바로 판돈을 걸자고 하죠. 판돈은 20냥. 이게 당시에는 정말 적지 않은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어쨌든 두 사람은 이 금액으로 내기를 하기로 합니다. 결과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노인이 아주 형편없이 속수무책으로 져버렸어요. 젊은 고수는 정말 너무나도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노인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판돈 20냥보다 훨씬 값나가는 자기 나귀를 맡기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나귀가 무려 50냥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젊은 고수는 웬 떡이냐 싶었겠죠. 공짜로 얻은 나귀를 아주 잘 돌보면서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노인이 다시 찾아와서 재대결을 신청합니다. 조건은 간단했어요. 이번에도 자기가 지면 20냥을 주고 이기면 나귀를 돌려달라는 거였죠. 젊은 고수는 어땠을까요? 이 노인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하면서 또 한 번의 쉬운 승리를 생각하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노인의 수가 날카로웠고 모든 움직임이 정말 예측 불가능했어요. 젊은 고수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결국에는 망연자실한 캐로 패배하고 맙니다. 완전히 충격에 빠진 고수가 묻지 않을 수 없었겠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노인의 대답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사실 노인의 진짜 계획은 장기에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나귀를 위한 완벽한 4단계 전략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관청에 볼 일이 있는데 나귀 출입 금지라는 걸 미리 봤던 거예요. 둘째,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소중한 나귀를 안전하게 아주 잘 맡아줄 곳이 필요했죠. 셋째, 바로 그때 세상 제일이라는 거만한 문패를 보고 아, 여기다 싶었던 겁니다. 자기 실력을 뽐내는 사람은 자기가 딴 전리품도 아주 훌륭하게 돌봐줄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러 첫판에 져서 일주일 동안 공짜로 그것도 최고의 동물 돌봄 서비스를 확보했던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영리한 계획만 봐도 대단한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인격에 대한 이야기죠. 이야기 속에서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손이 3개 필요하다. 오른손, 왼손, 그리고 겸손이라는 손. 겸손을 제3의 손이라고 부르는 이 비유,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그냥 약하거나 자신감 없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나 자신은 낮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죠. 즉, 약함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존중하는 인식인 겁니다. 그럼 그 반대인 교만은 어떨까요? 교만에는 4명의 아주 사악한 형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만, 오만, 교만, 거만인데요. 자만은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거고, 오만은 남을 무시하고, 교만은 아예 남을 깔보고, 거만은 거들먹거리는 태도죠. 이 4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를 아주 취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이야기 속 젊은 고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주 큰 창피를 당하고 나서야 바로 자신의 문패를 떼어냈습니다. 드디어 깨달은 거죠.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문패가 사실은 강함의 상징이 아니라 여기에 약점이 있으니 와서 이용하시오 라고 광고하는 꼴이었다는 것을요.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는 건 바로 이겁니다. 혹시 당신도 당신의 문에 보이지 않는 문패를 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최고야, 나는 틀리지 않아 같은 그런 교만의 문패 말이죠. 주역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하면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네요. 진짜 안전함, 진짜 강함은요, 자신의 힘을 밖으로 드러내고 과시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내면의 겸손을 기르는 데서 온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